안녕하세요. 공장과 산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안내드리는 공장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위반 건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종합대책입니다. 먼저 왜 이런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14만 7천 동이 넘는 위반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6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거용 건물, 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생활공간에 해당하며 산업용, 공업용, 상업용 시설물에서도 적지 않은 위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 건축물은 단순한 법규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 화재 위험, 그리고 세입자나 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복잡한 규제들이 일상적인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어렵게 만들면서 생활형 위반 건축물이 생겨나는 원인도 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을 막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는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세 가지 방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불법은 근절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둘째, 생활형 위반은 제도화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위반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셋째, 서민의 피해는 줄인다. 이미 존재하는 소규모 위반 건축물 중 안전한 건물은 법적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켜 거래와 거주 불안을 완화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우선 건축 규제의 현실화. 먼저 위반의 원인이 되는 비현실적 규제를 조정합니다. 1조 사선 규제를 완화해 부패한 건물이나 협소한 부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 건축 면적 산정 기준도 개선됩니다. 외부 계단, 옥상 비가림 시설,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과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면적이나 층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바꿉니다. 소규모 해체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작은 주택 일부를 철거하거나 구조를 바꾸는 경우 지나치게 복잡했던 신고 절차를 단순하게 정비합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위반을 미리 줄이고 주민들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리모델링과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불법행위 예방과 관리 강화를 도모하며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물은 준공 후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나중에 불법 용도 변경이나 증축이 발생해도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건축물 사후 점검 제도가 도입되어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위반 이력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건축주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불법 구조를 설계하거나 시공한 설계자나 시공업체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AI와 드론 기술을 활용한 위반 감시 체계도 도입됩니다. 항공사진을 분석해 증축 용도 변경 등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속 강화와 제재 실효성이 제고되며 이행강제금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일부 건축물은 벌금을 내고 계속 불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며 임대 목적의 고의적 위반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국토부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소규모 위반 건축물 중 안전이 확보된 건물은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특정 건축물 정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정식 건축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16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330평방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85평방미터 이하. 이 법이 시행되면 서민들이 불법 상태라는 이유로 전세 대출이 막히거나 매매가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014년에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어 약 2만 6천 동의 건물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번 관리 방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불법 건축행위가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강화되어 위반을 벌금으로 버티는 구조가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생활용 위반이 예방됩니다. 일상적인 구조 변경이나 설비 설치가 합법적인 절차로 가능해집니다. 셋째, 거래가 투명해집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이력이 표시되므로 세입자나 매수인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서민 주거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줄어들고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지난 10월 관리 방안 공식 발표 후 2025년 말 2026년 상반기에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 2026년에는 특정 건축물 정리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의 AI 점검 시스템 단계적 도입 예정. 이번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은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제도, 예방 중심의 관리, 서민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누구나 믿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주요한 부동산 정책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